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 희생자와 유족, 부상자님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재명, 뒤에서는 윤석열, 노관규, 무소속 전남 순천시장 후보는 이재명 배신과 공무원 동원 관건선거, 금품선거 의혹, 재산신고 7억, 누락 축소, 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사실인 경우 사퇴하라. 수사조사기관은 즉각 수사조사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25년 5월 15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순천 유세 현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순천 시민들께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광경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큰 절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의 마음, 그날의 진심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이번 선거에 나선 무소속 노관규 후보는 역시 자신의 선거 공범을 핵심 경력으로 전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총괄 특보단 정무기획단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탐사 프로그램 뉴탐사 또 지역 뉴스의 봄을 통해 공개된 녹취에서 노관규 후보로 추정되는 사람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오늘 돼가지고 정권이 딱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대장동만이 아니여 그 옆에 백현동 꽃이 더 많아불어 라며 당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 수사 프레임에 동조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윤석열, 김건희를 순천에 초대하여 행사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시죠. 커피는 탈까? 아니, 안 마시랍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오늘 돼가지고 정권이 딱 넘어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생각을 해보는데 윤석열이 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김종인이가 이제 상황으로 잘 할 것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김종인이가 비대위원장 할 때 이재명이랑 붙을 때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왔어. 호남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내놓고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여기서. 내놓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내놓고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그게 지금 8분당에 된다고. 8분당으로? 역할분당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국민들 60%가 정권이 엎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이재명 선대위를 앞전에 우리가 특보단장하고 그랬잖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잘못 또 코를 너무 깊숙이 끼면 뭐해를 해서 그 빠져나가기도 지랄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만 지원하셨던 복당 문제도 지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표가 딱 하나로 정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지금. 근데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맞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제 민주당 개편이 될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재명이나 중간에 꼬부려 방이 딱 쪼개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쪼개지고 있으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그거야 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이 나오고 실패를 해버리고 쪼개진다고.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이재명이를 그러니까 각기 사람들이 지금 딱 하나에 그렇지. 정진상이가 관련이 있게요. 그 핵심이. 근데 저렇게 해먹어야 보록이 안 나는데 지금 형님 대장동만이 아니야. 그 옆에 백현동 거의 더 많아 보라. 근데 거기는 형님보다 550m야.
공백이 50m. 어머. 이게 공백을 5m 이상 못 치게 되는데 50m를 쳐가지고 고도지한테 다 풀어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이 안에가 지금 이재명 뒤에 버티고 있는 핵심들이 다 자기를 차지하고 앉아있어, 지금. 그때 선거대책위원장. 그 다음에 이한기고 이런 일이 포진하고 있어서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경기 인상이가 안 드러나고 지금까지는 그런 군일고등학교는 부산대학을 나왔거든요. 이게 세상에 진짜 좋은 게 고등학교 우리 동창 중에 한 명이 여기서 부산대학교를 간다면서 법대를 고시가 안 됐어. 친한 놈인데 뭐 집 아버지랑 여기다 남정동 살고 그러지. 네, 가급적 편집을 안 하고 원본대로 들려드려야 돼서 좀 길었습니다만은 진행했습니다. 지역 언론 또 뉴스의 봄 시사초점 TV에서 공개한 녹취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도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 실명은 B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광규 후보가 얘기합니다. 지를 승진시켜줬다고 돈을 1억을 우리 집에 들고 왔어요. 우리 마누라가 그대로 돌려줬어. 선거 때마다 부부가 너무나 열심히 해줘. 이번에는 내가 돈을 딱 줬어요. 안 받으려 그래. 아니요, 이건 대신에 옛날에 데려왔던 사람은 데려오지 마. 또 녹취록에는 2달 동안에 11개의 본부를 꾸려왔어. 정확하게 1200명을 딱 해온 거예요. 중략하고 3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실명은 저희들이 삐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이 어제 그제 자기가 완수해 왔어요, 인물을. 그랬어. 내가 이것도 행정청을 하는데 질 승진시켰다고 돈을 1억 우리 집 들고 왔어. 우리 마누라가 그대로 돌려주고 언제 애아빠가 갚아야지요. 그래가면서 했더니 이 선거 때마다 너무나 열심히 해줘. 너무나 눈물 날 정도로 우리 남편 나중에 선거 나오면 좀 도와주셨더니 근데 이번에는 내가 돈을 다 줬어요. 안 받으려고 그래. 아니야. 이거 했는 거야. 대신에 옛날에 데려왔던 사람 데려오지만 내가 그랬어요. 이건 안 된다고. 그랬더니 2달 동안 해서 11개 본부를 꾸려왔어. 다. 정확하게. 11개면 1200명을 딱 해온 거예요. 그게 10,000명이다. 11,000명이야. 아니, 이게 1200명이지. 11개 본부인데. 총괄이 아니고. 총괄이 아니고 본부로. 그렇지. 11걸 해서 1200명인데 그 중에 한 200명은 가라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1000명은 제대로 온 거예요. 1000명은 제대로 온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정도 만들면 대단하다께. 그런 사람이 보면 10명만 있고 20명 있으면 끝난다니까. 30명이 기본적으로 형님 총괄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300개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알겠 순천시장과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간에 벌어진 이 대화의 일들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관위, 경찰, 검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수사조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광규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재산신고도 7억을 누락하여 30억 재산을 23억으로 축소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친에게 4인간 채무로 7억을 후보자가 빌렸는데 부친의 채권을 누락, 축소 신고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민선 8기 시장 재임 당시 노광규 시장과 최근 후보의 재산은 매년 12월 31일자 기준이고 2023년에 약 10억 원을 신고합니다. 2024년 약 19억 원을 1년 만에 신고합니다. 2025년 약 23억 원을 신고합니다. 이번 순천시장 후보자 재산 신고에는 약 30억을 신고합니다. 불과 약 3년 반 만에 20억의 재산 신고액이 늘어납니다. 본인의 급여가 1억 생활비 빼고 1억 내외라 하더라도 이렇게 재산을 급증하는 신고를 하는 것은 정말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5년 신고 23억에서 최근 후보자 재산 신고 30억, 단 몇 개월 만에 7억의 차이가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25년 재산 신고에서 부친의 채권 7억을 누락하고 총 재산도 23억으로 축소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후 후보자 재산 신고에는 부친 채권 7억을 넣어서 다시 30억으로 신고합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은 사인간 채무를 1억 원 이상 누락 축소 신고한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용 재산 신고에서 7억을 누락 축소 신고하였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올 1월 모 국회의원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 원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고령의 부친 재산이 후보자보다 많은 17억이며 부친의 재산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사인 간의 채무에 관한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2023년 12월 26일 순천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노관규 시장의 출판 기념회 수입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신고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한 지 불과 4일 만에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4일 안에 출판 기념회 수입이 다 소진되었지 않았다고 추측이 되는데 정작 22년 12월 31일 1년 전 재산 신고 금액에 비해 1,800여만 원만 재산이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해명과 수사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재산은 투명해야 하며 이를 직계 존비속, 가족까지 재산 공개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 은닉과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광규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의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 총괄 특보단 정무기획단장 경력을 선거 공보물에 올린 것과 이에 대한 문제,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 공무원들과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해명해야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 경찰, 검찰,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수사조사기관은 즉각적인 수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다만 녹취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 4년 전에 있었던 일임을 다시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